사실 선생님이 이 많은 아이들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이미지가 할 수 있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신학기가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자, 신학기 중에서도요, 우리 초등 입학을 앞둔 친구들 많이 떨릴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미리 좀 준비하시라고 우리 베테랑 초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께 오늘 초등 입학 신입생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올해로 20년 차 경기도 소속 초등교사 박신영입니다. 네, 선생님 벌써 20년 차 되셨어요. 네. 네. 워낙에 단아하시고 이렇게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1학년 친구들, 선생님 1학년 굉장히 많이 맡아보셨죠? 네. 그래서 1학년 친구들에 대한 어떤 준비, 어떤 학부모님들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사실 초등 1학년 학부모님들이. 네. 왜냐하면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처음 이렇게 학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생소하고 부모님들도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혹시 이런 초등 입학을 할 때 가지셔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일단 초등학교 교육 환경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하고 많이 다른데요. 지역에 따라 또는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유치원보다는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시간이 자유로웠다면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바닥이 아닌 책상에서 꼬박 40분 수업을 해야 하는 그런 학교 생활 자체가 조금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조금 덜 허용적인 분위기라고 네네.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초등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출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적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좀 정보를 수집을 하시면 좋을까요? 보통은 맘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수집을 하시다 보니까 네. 아닌 이야기들도 사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네. 듣고 그걸 계속 재생산해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 가이드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직에 왔을 때만 해도 사실 이런 정보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입학에 대한 책도 많이 내시고 또 이렇게 교육 유튜브 채널 같은 데에도 전문가 선생님들 나오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니까 책을 읽어보시거나 그런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 교육청에서 신입생 학부모 안내 자료들을 다 보급하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잘 집약되어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자료집이 있다라는 것조차 몰랐었는데, 네, 네.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운로드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어머님들이 이런 건 좀 해서 보내주시면 좋아요. 이런 건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있을까요? 아무래도 만 7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발달 단계상 아직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입학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끔 이제 부모님들께서 마음이 조급해지시다 보니까 한글도 가르쳐야 하고 네. 혹시나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이렇게 공포감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듣거나 보게 네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 다른 아이들은 다 알고 간다는데 너는 네. 여기까지밖에 모르면 어떻게 하니? 혹은 유치원 선생님보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무섭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초등학교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아이들이 새로운 기관, 학교에 대한 기대감,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면 굉장히 재밌어, 네. 즐거울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네.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 초등학교는 기본학습 준비물은 학교에서 대부분 제공이 돼요. 좋네요. 그리고 입학을 그게 할 때 이렇게 색연필 같은 거 네,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리고 또 예산이 지원이 돼서
신입생 입학 선물로 학용품 꾸러미 같은 것들을 많이 아, 주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정하시기 때문에 해마다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입학 준비물을 받아보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께서 학습 준비물 목록을 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선생님들 취향마다 혹은 학급 경영 계획에 따라 그 준비해달라고 하시는 물건이 다를 수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미리 사시는 것보다는 담임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신 후에 담임 선생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사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1학년이 쓰는 국어 노트 같은 경우에도 5칸짜리가 있고 8칸짜리가 있고 그렇죠. 10칸짜리가 맞아요. 있는데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게 다르시거든요. 지금 미리 너무 준비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이 그걸 안내해 주실 때 그대로 따라 하시면 가장 그게 베스트다. 네,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는 기간도 충분히 주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내 받으신 후에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건 책가방이잖아요. 네, 맞아요. 가방은 사실 가벼운 게 가장 좋아요. 아이들 책이 한두 권만 들어가도 이게 장식이 많거나 조금 딱딱한 재질은 네, 네. 아이들이 굉장히 무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취향에 맞는 좀 가벼운 것으로 고르시는 게 좋고 대부분 세트로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쵸. 실내화 가방이랑 가방이랑. 근데 생각보다 실내화 가방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요즘은 신발 주머니를 네, 들고 네. 다니지 않고 신발장에 실내화를 두고 다니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네. 그러면 비싼 실내화 가방을 쓸 일은 한 학기에 2번밖에 없어요. 네, 네. 입학식 때 들고 갈 때, 네. 방학식 때 집으로 가져갈 때. 네. 그래서 가방만 먼저 구입을 하시고 저는 신발 주머니는 가벼운 에코백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 그다음 사실 저는 수저통도 가져가야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네. 코로나 이후로 개인 수저를 가져오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은 아직 분리형 젓가락 사용이 어려워서 이렇게 그 손가락을 끼우는 끼우는, 형태의 네. 젓가락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고 와도 되고 개인 물병을 소지하는 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요즘 대부분 초등학교가 급식실에서 급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물병과 수저통을 들고 급식실에 가면 식판을 이제 들 때 이것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네네네.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끈으로 멜 수 있는 물병 가방을 준비해 주시면 아이가 수저통과 물통을 넣어서 가면 네네. 손이 자유로우니까 배식을 받기에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네. 학용품 준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필통에 장식이 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아니면 조금 하드한 타입의 큰 철필통. 요즘은 철필통은 잘 없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각이 잡힌 이렇게 큰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거의 작은 수천만 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오는데 사실 그걸 펼쳐 놓으면 책을 펼칠 공간이랑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필통은 바닥 부분이 좀 넓고 아이가 열었을 때 내용물을 잘 볼 수 있는 단순한 디자인의 천필통이 가장 좋습니다. 네. 가볍기도 하고 떨어져도 소리가 나지 않고. 네. 그리고 연필은 둥근 원기둥의 형태는 굴러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심이 부러지기도 하고 잘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삼각기둥이나 육각기둥 모양의 잘 굴러가지 않는 타입이 좋고 천필통이 지저분해지시는 것이 좀 걱정이 되면 연필 뚜껑을 함께 구입하셔서 보내주시면 심도 부러지지 않고 필통도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아이들이 그 힘 조절이 잘 안 되고 움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글을 쓸 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써도 손을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조금 단단하고 흐린 H나 HB보다는 좀 무른 타입의 B나 2B 정도의 연필이 훨씬 힘이 덜 들어가고 글을 부드럽게 쓸 수 있거든요, 글씨를. 그래서 연필은 B나 2B 타입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도 요즘에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드르륵 올리고 드르륵 내리는. 이거 아이들에게 정말 즐거운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온 아이 열이면 열 다 수업 시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느라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우개도 그냥 단순하고 잘 지워지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사실 되게 잘 지워지는 게 중요하던데. 네. 맞죠? 자, 그리고 가위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사용하던 것을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전가위나 유아용 가위를 가져오니까 아무래도 날이 좀 무뎌서 종이가 이렇게 날 사이에 씹히거나 그래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 손 크기에 알맞은 크기에 좀 절삭력이 좋은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학용품에 이름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인펜이나 색연필 커버에만 붙여주지 마시고 자루마다 다 이름을 써주시고, 풀은 저는 개인적으로 몸통에도 뚜껑에도 따로 이름표를 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뚜껑을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는. 없어요. 네. 혹은 둘이 잃어버렸는데 뚜껑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뚜껑에도 붙여주시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안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벌의 속옷, 여벌의 양말, 여벌 옷 한 벌 정도를 지퍼백에 담아서 사물함에 두면 아이들이 우유를 마시다가 쏟을 수도 있고, 네. 비가 오는 날 양말이 젖거나 또 음식을 먹다 급식을 쏟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당황하지 않고 갈아입을 수 있도록 여벌 옷도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진짜 너무 디테일한 것들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님들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다 챙겨가고 꼼꼼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이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1학년이다 보니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우리 어머님들이 선생님께 어느 시간에 어떤 통로로 전달을 드리고 연락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좀 서로에게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행동일까요? 요즘 선생님들은 그 학부모님과의 소통 창구로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시는데요. 뭐 클래스팅이나 하이클래스 등등 좀 플랫폼은 선생님마다 쓰시는 게 다양하게 달라요. 네. 그런데 그 플랫폼에 보면 우리 카톡 사용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아무 때나 연락을 하는 건 사실 아이들 공부 시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출결에 관련된 것이라면 등교 시간 이전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방과 후에 선생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 아마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네네. 그 시간 안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선생님과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시간 안에만 연락을 하시면 당연히 선생님들도 네. 부모님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서로 잘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혼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시는데 그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2024학년도 1학년 아이들은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돼요. 네. 2023년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었는데 네.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1학년은 국어 교과 시수가 34시간이 늘어납니다. 네. 그 이유는 한글 교육을 강조하겠다는 맞습니다. 이야기인데요. 네. 아이들이 한글 배우는 교과서를 살펴보면 1학년 자음 모음으로 시작해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고 그리고 받침 있는 글자를 배운 다음에 2학기 초반에 이중 받침까지 배우게 네.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글을 아주 오래도록 길게 배워요. 거의 1년 내내 배운다고 네. 볼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한글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와서 제가 1학년 친구들을 만나보면 한글을 아예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학기 초에 물론 편차는 있지만 네. 1년 동안 이제 꾸준히 배우다 보면 학년 말에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제 없이 읽고 쓸 수 있게 되기 네.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글을 100% 떼야 된다. 네. 이거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기본 글자 정도만 익숙해지면 네. 가능하다. 네, 저는 오히려 그 한글을 완벽하게 떼고 가야 한다는 학부모님의 부담감으로 아이를 한글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닥달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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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려는 것 때문에 아이가 공부나 아니면 학교에 대한 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괜찮다. 학교에 가면 한글 공부 계속 할 거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배운 데까지만 하고 가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글에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들어보면 이제 한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글을 모름으로 인해서 다른 교과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그걸 네,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
책이 다 한글로 쓰여 있는데 네. 한글을 읽지 못해서 수학 공부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1학년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아직 한글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교과, 모든 수업을 할 때 다 읽어주세요. 그리고 1학년 1학기는 대부분 평가가 없거든요. 네. 근데 혹여 어느 학교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의 목적이 만약 수학이라면 아이가 한글을 못 읽어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저도 이제 그냥 반에서 간단한 어떤 형성평가나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아이들에게 그 문제를 다 읽어주고 네. 정말 수학에 관련된 것만 아이가 답을 할 수 있는지만 보고 이제 판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모름으로 인해 다른 교과 공부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네. 게 알림장도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알림장은 어때요? 1학기 때는 아이들이 아직 한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학년 1학기 말에 가서야 이제 그림 일기를 처음 배우거든요. 그래서 1학기는 대부분 알림장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통 창구를 통해서 학부모님에게 안내장을 거의 쓰게 되고요. 네. 아이들은 빠르면 1학기 말, 뭐 2학기 정도에 한두 줄 정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알림장을 쓰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전달 사항은 학부모님이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글을 완벽하게 떼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학년 수학은 0 그리고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를 다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1학년에 너무 반복적인 그냥 기계적인 연산 연습보다는 수를 조금 차근차근 특히 이제 수에 대한 감각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1년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하지만 가정에서도 문제풀이보다는 조작 활동이나 아이들이 수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정말 가지고 논다는 네,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9까지의 수, 한 자리의 수를 네. 충분히 조작 활동을 통해서 가르고 모을 수 있는 활동을 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가르고 모으기가 단순하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이어지는 덧셈과 뺄셈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그 다음에 10을 배우게 되는데 그 다음은 당연히 10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자릿수 개념이 많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네요. 네, 같은 일이 1의 자리에 있을 땐 1이지만 이게 10의 자리에 있을 때 10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자릿수의 개념, 그것을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자릿수 개념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수 개념을, 수 감각을 좀 길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학기에 50가지의 수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수 큐브가 10개씩 네. 연결되어 있는 수 막대를 이용해서 이제 10개가 모이면 10이 된다는 그 자릿수의 개념을 충분히 익히고 50가지의 수를 일단은 기수와 서수로 읽는 것까지 1학기에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1학기 때 하시면 되고 이제 2학기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이 수 모형을 가지고 10의 보수 개념을 익혀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10의 보수가 거의 자동화 될 때까지 이제 그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 좀 익혀주시고 또 수 큐브를 짝지으면서 수를 짝수와 홀수로 구분하는 것. 네, 네. 사실 저희는 어릴 때 연산이라고 하면 받아내림, 받아올림 네, 이렇게 네, 형식화된 것으로 필산 위주로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형식화된 방법보다는 아이마다 사실 더하고 빼는 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르기와 모으기가 중요하다고 한 것이 아이들이 적어도 19가지의 덧셈과 뺄셈은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나만의 방법으로 가르고 모으는 암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연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그 숫자는 여기 한 19까지의 덧셈 뺄셈까지만 하면 괜찮나요? 또 추가로? 뒷부분에 네, 받아올림이 없는 그러니까 100가지의 수를 배우기 때문에 받아올림이 없는 두 자리의 덧셈 뺄셈도 배우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맞춰서 거기까지 연산 연습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아이마다 연산 연습의 양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숙달이 된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네, 아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 생각하면 그 연산 연습은 거기서 중단하고 너무 기계적이고 무리한 연산 연습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좀 자유롭게 암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와 관련돼서 좀 챙겨야 되는 게 있다면? 수학에서 1학년에서는 이제 4개 영역 중에 크게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2학기 마지막에 시계보기 단원이 있거든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이들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1학년 선생님은 지금 몇 시인지와 언제가 쉬는 시간인지 대답해 주느라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꼭 선행의 개념보다는 요즘엔 모형식의 좋은 네, 교구가 네, 네.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구입하셔서 정각과 30분을 배우거든요. 1학년에서는. 네, 네. 그래서 아이의 생활과 관련된 시간을 자꾸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 방법인데요? 네. 학교 등교 시간도 이렇게 그렇죠. 그걸로 몇 시에 출발해야 된다는 네. 개념을 좀 익혀주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생활과 동떨어진 것은 아이들에게 잘 와닿지도 않을 네. 뿐더러 재미도 없는데 네. 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이들이 호기심을 느끼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시계 보기도 재미삼아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완전 꿀팁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명심하시고 아이를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1학년 아이들에게 가장 길러주어야 할 태도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1학년인데 벌써라고 생각하실 네. 수도 있지만 숙제가 많지 않고 사실 챙겨야 될 준비물이 많지 않아도 1학년 1학기 말부터 그림 일기도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편은 쓰라고 숙제를 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 내주시는 숙제, 준비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그런 태도가 앞으로 학교 생활에 학습과 생활 모든 면에 쭉 이어지기 때문에 네. 1학년에서 그런 성실한 태도를 길러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운말을 사용하고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 우더른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선생님, 친구들이 모두 그렇죠. 네,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네. 네. 맞네요. 이게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곳이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사실 긴장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라는 자리도 학교 그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마음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직 1학년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낯설고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학년보다 학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보내주시는 알림장 그리고 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회신문이라든지 준비물 이런 것들을 기한 안에 빠짐없이 챙겨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 기초조사서를 보내주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선생님이 이 많은 아이들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이미지가 그 기초조사서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아주 그냥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성스럽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쩔 수 없이 한번 눈길이 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조사서를 좀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아이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지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담임 선생님을 잘 믿고 지지해 주시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네. 그 기초조사서를 마치 내 아이에 대한 것들을 그냥 정보 전달의 개념이 아니라 네. 선생님에 대한 여기에도 좀 태도가 또 묻어나네요. 네. 학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맞아요. 아이를 맡기겠다라는 게 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고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에 벌써 이제 개학인데요. 입학식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 친구들한테 이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학년 1학년이 되는 모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아이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학교 생활의 출발을 응원합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